오늘은 인천에 여성운동을 개척해 오시고 산 증인으로 활약해 오신 박인혜 선생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4학년 봄에 그 지하에 있던 사회운동 세력들이 쭉 수면으로 올라올 때죠. 그래서 이제 광화문 시위 열리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봄에 EYC의 각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봄에 이제 시위를 각 학교별로 이제 대대적으로 벌이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지원해줬던 지하 서클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4.19 기념 토론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4.19를 드러낸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갈 만한 일이고, 또 토론회를 열면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일인데, 4.19 토론회를 준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사회과학적 지식들을 다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는데 한 300~400명 모이는 대강당이 아주 꽉 잡고,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다 굉장히 많이 오고 해서 긴급조치 9호로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집회를 한 거죠, 학교에서. 다행히 그때는 이제 경찰이 크게 막지를 않았어요. 막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워낙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학도극단 멤버고 하니까, 경찰들도 그냥 조금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모여서 그거 가지고만 안 되겠다, 이제 그럼 대대적인 시위를 하자,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준비를 했는데, 유인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인물 만드는 거는 이제 저하고 제가 학도극단의 다른 문예부장하고, 가정부장인가, 다른 부장들을 잘, 좋은 말로 하면 설득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꼬드겨서, 그 친구들은 학생운동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자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친구가 봉천동 성당에 다녔는데, 그때 등사기가 있어야 유인물을 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일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기 서클 멤버들한테 전달해주면, 뿌리는 건 이제 거기서 뿌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천동 성당에 가서 이제 밤새도록 밀어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는데, 아침에 그 신부님이 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장덕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유명한 운동권 신부님이셨는데, 저희는 이제 몰랐죠. 그런 줄은 몰랐는데, 신부님이 딱 보시더니, 너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뺏기겠구나 하고 이제 긴장했는데, 신부님이 아무 소리도 없이 쉬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냐? 그러더니 버스 탄 데까지 그걸 들어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발각이 돼서, 서대문 경찰서에 가보니까 한 30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고, 이제 제일 늦게 잡힌 사람이 주동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동자가 돼서 형 받고, 제가 학력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항소유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항소유서를 써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 듣고 써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앉아서 자기 얘기들 또 하고, 뭐 밤새도록 얘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여성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저렇게 과정이며 들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탄원서라는 건 그런 입장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정말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여성들을 죄짓게 하는구나, 그 사회가 구조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인신이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독방에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어스름해질 때가 되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막 가만히 못 앉아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들지? 그랬는데 그게 그 시간에 가장 내가 억압되고 있다는 걸 절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그 생각을 아주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 된다. 이제 그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여성폭력을 당하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성의 전화 만드는 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내가 쉽게,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때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압이라는 경험.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확고한 저는 신념이 그때 생겼죠. 그래서 그때의 자유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자기의 잠재력을 정말 제대로 피어나게 하는 그런 자유, 이제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이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게 됐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바꾸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운동은 몰라. 난 어떤 정치적인 운동, 정치적인 캠페인을 하는 운동은 저는 별로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실천적인 운동이 좋았는데, 그게 다른 여성들의 삶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로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방식이 좋았거든요. 여성의 전화가. 그러니까 한 여성이 겪는 구체적인 폭력을 같이 함께 도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걸 하는 것, 그런 사회 환경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나는 앞으로 새롭게 운동을 한다면 여성의 전화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 그때 갔더니 이제 홍미영 선배도 있었고 한 10대 명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디서 제가 그런 적극성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이거는 정치운동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여성들의 인권운동인데, 폭력으로부터의 어떤 구체적인 삶을 다루는 운동인데,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직접 깊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내가 사무국장 하겠다 하고 나섰어요.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사무국장을 하면서 활동비 같은 거 하나도 안 받고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여성들이 다 겪는 문제라는 걸 이미 알았는데,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서, 여성운동을 통해서 많이 여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저는 좀 확고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먼저 그 변화의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번번이 실패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성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여성의 전화를 한다는 거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성이 나왔던 것 같고요.